네, 주식 투자를 할 때 살 때 팔고 팔 때 사면 안 되겠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 시장 전망과 2차 전지 중심주의 대응법에 대해서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가 토마토 증권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매수 전략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인버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마제스터 전문가의 스트리밍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종민 소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희 로보티즈. 로보티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제가 초보자라 잊어버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를 잊어버리셨는데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로보티즈 27,100원에 10%요. 27,10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주가가 1.36% 오르면서 26,100원. 손실 크진 않으시고요. 네, 네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조금 비싼 가격에 산 것 같은데 손해는 보지 않을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면 더 사도 되는지 그거 여쭤보려고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거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에서 더 손해보지는 않을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 목표 주가까지 궁금하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산업용 로봇 기업 LG전자가 투자한 로보티즈에 대한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 로보티즈는 사실상 지금 모멘텀이 최근에 있긴 했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때문에 뭐 대표적인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저번 주 초반 때는 좋게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끝나니까는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았었고 금일은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 뭐 실적이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성장산업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그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몇 가지 좀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즉, 그 기존에는 뭐 실내만 된다 하면은 이제 뭐 실외 쪽에 굉장히 좀, 특성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든 이게 이제 본격화로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서 이슈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이슈가 지금 끝난 상황인지 아직까지는 좀 이슈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활용한 그 주행을 로보티즈가 국내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27,100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높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기에는 다소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1차 목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원대까지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일단 3만 원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뭐 급상승을 통해서 나온다 하면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잡으시고 그때 이제 무조건 비중을 뭐 다 뭐 매도를 하거나 그렇기보다는 반만 좀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방식으로 3만 5천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3만 원대 되면은 비중을 좀 반으로 줄이시고 또 재차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그 2만 7천 원대 부분 때 다시 또 재매수를 좀 진행을 추가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만 원 올라왔을 때 재차 또 다시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현재 구간 소화해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만 한 3천 원 안에 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 줄이시고 2만 원대 아래 내려오시면 그때는 좀 손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손절보다는 좀 더 체크를 해서 3만 원대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그거 말고는 뭐 잘 알아들었어요. 예, 손절가를 잡지 않고 3만 대응해도 원. 괜찮을지
손절가를 지금 만약에 짧게 잡아도 변동성이 있어서 바로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손절 구간 뭐 짧게 잡는다 해서 이탈을 한다고 그 무조건 손절을 하시다가 재차 올라가면 그때는 계좌가 녹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좀 깊이 잡으시고요. 넓게 잡으시고 로봇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손절보다는 3만 원대까지 1차 목표로 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네.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보티즈 실적보다는 정책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실외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시장의 자율주행 로봇 분야를 공략하고 있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가 나왔는데요. 매수가도 높지 않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3만 원 선, 이 선에서 절반 매도해 주시고요. 2차는 3만 5천 원, 그리고 제 매수 가격은 매수해 주셨던 2만 7천 원 내외로 잡고 변동성 감안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페스 아크 2만 원에 30% 비중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은 아직 훈풍이 없는 걸까요? 전공정 업체로 종목을 교체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네페스 아크의 주가는 오늘장 2만 1,100원에 마감됐습니다. 0.24% 소폭의 하락이고요. 5거래일 만에 소폭 내려서면서 마감됐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그 후공정에 아직 훈풍이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후공정주 잘 가지 않나요? 이게 각각 다 다르긴 하죠. 왜냐면은 이게 이 반도체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대부분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저는 다른 관련된 섹터도 다른 그 부품주나 그 관련된 소부장주들은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조건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들어가지냐에 따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오히려 네페스 아크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 좀 유효하게 담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페스의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등이 있기는 한데, 지금 네페스가 이제 모회사잖아요. 그거에 따른 영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들을 보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22,500원대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35%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2,500원 정도 되면은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00원대 되면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반 정도는 25,000원을 2차 구간으로 잡고요. 마지막에 마무리 때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한 26,000원대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22,500원 1차 구간, 25,000원 2차 구간, 그리고 27,000원대 부근을 3차 구간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혹시나마 해서 17,000원대 아래때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어느 정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22,500원대 해서 반 정도 줄였는데 재차 또 평단이 지금 매수를 하셨던 2만원대 나오면은 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지금 후공정 업체들이든 전공정 업체들이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조건은 기존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또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22,500원대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재차 내려왔을 때 기준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공정, 후공정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긴 호흡으로 가져갈 종목을 골라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투자할 시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은 좀 보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이 기점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빨리 가고 싶다면 뭐 한미반도체나 뭐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길게 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실 때는 이 네페스 아크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그 기점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은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을 해서 오히려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길게 잡고 밴드 구간 잘 지켜서 접근하시면은 효과가 꽤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넷플릭스 아크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후공정 관련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2,500원에서 절반 비중 줄이라는 전략이 나왔고요. 2차는 25,000원, 3차는 27,000원 선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3차에서 전략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이탈시로 설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도했다가 2만 원 선에 내려왔을 때는 다시 잡아도 될 만한 재매수 가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DI요. DI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7천에 25%요. 7,000원에 25% 비중 있으시고요. 예, 예. 예,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3% 오른 6,140원 기록했습니다. 10% 넘는 손실이신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게 어떻게 그냥 계속 내려와갖고 이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어찌 되는가. 네. 궁금하고, 또, 본년까지나 올라오려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해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I 계속 내려와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셔야 될 것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슈도 좀 있긴 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거나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뭐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가 좀 특징이 있다면은 지금 동사의 경우가 특징이 있다면 그 운영사별 보유 현황을 봤을 때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특징이 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이 DI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영역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 7,000원대 올라오시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올라오시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좀 줄였다가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7,500원 내지 7,700원, 그러니까 10% 정도 된다 하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차 좀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좀 흐름을 지켜봤다가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 7,000원 정도 됐을 때 평단가까지 오셨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반 줄이시고 7,700원 정도 되면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또 떨어졌을 때 6,000원대까지는 또 재차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매수를 해보시고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뭐 기존에 뭐 SK 하이닉스는 이슈는 있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주가가 반영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7,000원대 비중 반, 7,700원 정도 되면은 전량 매도. 그런 다음에 또 떨어졌을 때 또 관심을 갖고 6,000원 부분에서 일부 또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된다 한다면 그때 좀 재매수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5,3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그 손절을 좀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5,3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내려왔을 때는 재차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그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좀 더 거기에서도 잘 받아주는지 체크를 했을 때 더 버틸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7,000원 되면은 반 자르시고 7,700원 되면 전량 매도하시고 6,100원대나 6,000원대 했을 때 내려왔을 때 횡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거치신다 하면은 그때 재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재매수를 했는데 5,3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손절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5,300원대 됐을 때 일부 또 횡보 구간을 잘 거쳐서 주가가 또 잘 바닥을 잡고 있다 한다면은 오히려 기다려 보시고 다시 7,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DI의 지분을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얼마나 갖고 있나요? 사실상 자산운용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좀 지금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은 네, 지금 보유 수량을 봤을 때는 그 운용사 대비 비중은 뭐 0.03% 정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보다도 약간은 조금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제한적일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 종목은 제한적인 움직임 보일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매수가까지 수고하세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DI 제한적인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도체 2차 전지 장비주라는 평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7,000원 매수가까지 절반 비중 줄이는 전략이고요. 2차 목표 주가 7,700원에서 전량 매도, 그리고 6,000원에 매수 가능한 가격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5,3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디오3호레님께서 안녕하세요. 모처럼 종목 진단 의뢰합니다. 이수화학 12,800원에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해야 할까요? 석유화학 업종이 거의 바닥인 것 같고 분할 이슈로 하락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주가는 1.37%가 오른 13,330원을 기록하면서 시청자분께서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한 자릿수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다른 분께서 진단을 의뢰해 주셨어요. 이혜민님께서는 골칫거리 이수화학 3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5% 비중이고요. 손해보고 처리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이 두 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손해 그리고 수익 이렇게 나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수화학에 대해서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분할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11월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구간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그래도 좀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존에 이제 보유를 먼저 이제 문의를 주셨던 분께서는 그렇게 뭐 바로 정리를 하기는 뭐 다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3분기 때 실적은 뭐 적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적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 사실 아까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긴 했는데 유가 상승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26일인가요? 26일 때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감산과 관련된 이슈는 나옵니다. 감산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이수화학은 유가가 상승을 하든 떨어지든 간에 반영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된 관점으로는 접근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미국의 뭐 KBR과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한 수소 사업에 대해서 뭐 본격화 추진이 뭐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소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좀 크게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지금 매수가를 굉장히 좀 잘 잡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만 한 5,500원대 정도를 매도로 좀 잡고 1차 매도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때는 사실상 2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15,500원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1차 매도 그리고 2만 원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대 지금 그 매수를 하셨던 분께서는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만약에 비중이 적다 한다면 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중이 크다 한다면은 저는 좀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길게 가져갈 게 아니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작다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 같이 태울 수 있다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거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동일한 비중으로 지금 비중이 적은데 동일한 비중으로 태울 수 있다 한다면 추가 매수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3분기에는 적자 전환을 했지만 앞으로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크게 그렇게 개선이 지금 바로 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지금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모멘텀으로 한번 오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 크게 봤을 때는 실적적인 기대감보다는 그 모멘텀의 기준으로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뛰어나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좀 아쉬운 상황 그리고 3분기 연속 지금 그 영업이익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일단 이슈가 오면은 그때 좀 적절하게 마무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없어도 괜찮을까요? 손절을 만약에 해야 된다 한다면 11,000원대 아래때 되시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000원대 아래때 되면은 그때 이제 아래쪽에 하방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기업 그 관련된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OBB나 이런 매집 주체나 그 외국인의 순매수에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 바닥권에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세를 통해서 우상향 추세를 통해서 다시 받고 올라올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입니다. 3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움직일 종목이라는 평이었습니다. 유가나 수소 사업의 본격화 등등 꼽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5,500원 선, 2차로 2만 원 선까지 해서 비중을 조절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 우리 3만 원에 매수하신 시청자분은 지금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되 손절가는 11,000원 이탈시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절파고 TV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50만 원에 20% 있으신데요. 15만 원 깨졌다가 다시 20만 원 올라왔는데요. 대응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진슈진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 종목 보유하시고 계시다고 진단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변화가 되면서 15만 원 깼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섰습니다. 오늘 주가는 5.13% 상승한 20만 3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분 아직은 손실이 많으신데 지금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전략 주시죠. 지금 비중이 2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크래프톤이 실적이 뭐 이번에 생각보다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갑자기 우상향 추세로 좀 전환이 됐죠. 그리고 뭐 지스타와 관련된 이슈도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저는 그 50만 원대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50만 원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멘텀이든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50만 원까지는 일단은 좀 기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수급 자체나 현황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지금 10월 달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11월 달부터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좀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 때까지는 지금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사실상 위에는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은 없기 때문에 25만 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도 어렵고 50만 원까지 잡고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25만 원까지는 가는지 지켜보고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5만 원대 되면은 이게 좀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25만 원대까지 뭐 갔습니다. 갔는데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매수를 했던 금액 외에 그 수익 난 금액들의 비중 반 정도는 그 수익 난 금액들의 그 반 정도는 이 크래프톤의 일부 그 반 정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크래프톤의 일부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목에서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2,000원이 되면 2,000원의 차익이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00원만큼의 차익을 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이 크래프톤을 25만 원 올라갔을 때 그 1,000원만큼에 대한 손절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중을 털고 계속 좀 내리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크래프톤이 지금 비중 10%인데 비중 20%인데 비중이 10% 아래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재차 또 20만 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되냐 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손실폭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20만 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25만 원이 오면 매도를 하면 되나요? 그때 이제 20만 원대 이제 해서 만약에 비중이 뭐 8% 정도 남았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회복적인 부분들보다 횡보 구간을 좀 거쳤을 때는 8%보다도 좀 비중을 좀 크게 태워서 20% 이상의 비중을 좀 세게 태우고 바닥을 잘 확인을 해주는지만 잘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평단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5만 원대 선대 또 일부 좀 비중을 자르고 이렇게 한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또 평단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해서 빠져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활용해서 비중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이고요.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내다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에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그 납폭과대 매력 여기에 금리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크래프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으면서 다시 비중 조절을 한 이후에 20만 원 선까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미래짱님이시고요. 펩트론 19,48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8% 비중이 있으시다고 해요.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펩트론이 아니라 펜트론이군요. 펜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신 줄 알았어요, 저는. 펜트론, 이 종목은 1.05% 하락으로 14,120원 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19,480원에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오고 계십니다. 한 30% 정도 손실이 나오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일단 저는 여기서 좀 상황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니까 8% 정도 되면은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 지금 좀 한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14,000원대 13,000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구간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그냥
두고 계셨다가 12,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친다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의견이든 추가 매수 의견이든 지금 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 손실폭은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손절을 지금 당장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반도체 그 검사 장비에 따른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우위를 통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뭐 추가 매수를 바로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12,000원대 부근대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아래쪽에 좀 더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계속 좀 기다리면서 바닥까지 잡아볼래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한 8,400원대 만약에 그때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그때의 시점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자체에서 재차 또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뭐 처분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차 이제 반응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오히려 딱 적당한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그 12,000원대 아래대 구간을 잘 지지를 해서 버텨준다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더 기다려보겠어, 더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겠어 한다면 8,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손절을 바로 할 수 있다 한다면 저는 오히려 13,500원대 되면은 그냥 전량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좀 신경 쓰고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12,000원대 흐름이 되게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때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15,000원대 평단이 되실 겁니다. 동일하게 하신다면 그때는 18,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000원대까지 보고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오히려 14,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제시를 하고 14,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을 할 때 손절을 고민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일단 18,000원 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12,000원 선에서 동일 비중의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8,4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또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손절 가격은 13,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퓨처캠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11,800원이고요. 비중 10%. 11,800원에 1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주가는 3% 넘게 상승하면서 8,750원 기록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좀 이 바닥 잡는 과정 기간 동안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걸 10%니까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만큼 올라올지도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던 것이 결국 중입자 치료 때문에 좀 부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5년 이상 지금 매출액은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5년 이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기도 한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확대되고
있는 점은 그렇게 저는 좋은 상황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차익 실현에도 모든 크게 나왔던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좀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2,000원대까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은 못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한 7,5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전량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끌고 간다 하더라도 2월 초까지만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초까지 만약에 이 주가가 그 종목이 반응이 없다 한다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 이후에 보겠어라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월 초까지 12,000원까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노선은 제 개인적인 마지노선은 2월 초까지의 주가 흐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때는 좀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퓨처캠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걸로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년 2월 초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소장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지 포인트 주시죠. 변동성은 그냥 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계속 좀 심할 거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보유 종목이 이슈가 부각돼서 크게 상승을 했다 한다면은 그때는 꼭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테마 이슈가 최근에 그렇게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렴과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3주 전에는 빈대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다가 빈대도 사실상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금일장에는 정치 테마주가 또 반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증시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상승을 한다면 아직도 증시의 불안정 때문에 차익 실현 가능성을 계속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길게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내년까지 좀 끌고 간 종목들을 선택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영국 경제사절단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경제사절단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주요 포인트는 보안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에너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다면은 그 다음날 마무리되는 날까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이슈가 크게 부각돼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슈는 될 것 같다. 그 정도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3일이든 22일 때 관련된 MOU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MOU가 나왔다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는 매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포인트가 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지금 최근 체크를 해볼 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내일 시점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는 계속 좀 유효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관련된 전망들이든 예측하는 리포트들이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AI 쪽이나 이런 쪽에 ETF 출시들이 계속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로봇과 관련된 ETF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ETF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 ETF가 사실상은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대표적인 ETF 포함된 기업들 중에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터가 저번 주 금요일 때 말도 안 되게 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앞으로도 좀 과대 낙폭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금일장 좀 상승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일장에 상승을 하진 않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정유 관련주, 그러니까 유가가 유동쳤을 때 변동성이 심한 관련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흥구석유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유가 쪽이 바닥을 찍고 네,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코스피 대형주 길게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테마와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업종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기준 잡아드리는 시간, 진짜 쉬운 진단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